국토정보공사의 송영아 이사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토정보공사 홍영아 지사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혹시 제가 3년 전에 지금 지리학과 학생들이죠? 네. 3년 전에 제가 한번 여기 전남대를 방문을 했었어요. 지리학과 학생들하고 한 2시간 정도 수업 시간을 대신해서 만났었는데 그때 혹시 만난 학생들 있나요? 그때는 없었어요? 지금 이태수 교수님? 그 교수님 시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었는데 다행히 그때 만난 학생들은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요청을 받아서 오늘 시간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제가 요청받은 게 지금 우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공정채용과 공공기관의 이해도 향상이라는 주제이기는 하지만 주로 우리 공사에 대한 소개를 원한다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그러면 우리 공사 위주로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런 목차로 소개를 하기는 할 텐데 우리 공사 소리가 엄청 크네. 그냥 진행할까요? 너무 크죠? 괜찮아요? 이제 공사 소개하겠습니다. 기술로 더 자유롭고 더 안전한 내일을 만드는 LX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기술은 진화하고 있고 사람들의 기대도 그만큼 커져가잖아요. 우리에게도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현지 정보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의 기술이라면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LX는 대한지적공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바꾸고 수년간 축적해온 국토정보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의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국토정보 플랫폼,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정의는 간단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공간 정보를 디지털로 구현해서 국민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국토정보 플랫폼의 공간 정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과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클라우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시티 플랫폼이 되는 것이죠.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해서 표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동안 LX가 축적해온 다양한 공간 정보를 이용해서 진정한 스마트시티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LX가 추구하는 미래는 인간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되는 환경 문제 해결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드론을 활용한 환경 모니터링은 우리 미래의 삶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LX의 드론 기술은 국내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뛰어나다고 자부합니다. 우리의 드론 측량 기술로 측정된 데이터는 다방면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곧 다가올 드론 택배 시대에도 우리 LX의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저는 원래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장애를 입고 나서 운전에 제약이 많았었거든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생각했어요. LX의 기술은 차량이 안전하게 자율주행하도록 만들죠. 일반 지도에 비해 10배 이상 정밀한 디지털 지도를 개발하고 적용했거든요. 이렇게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한 LX의 국토정보 플랫폼은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줄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일상에서 누리는 기술들이 정말 많은 노력과 오랜 준비를 거쳐 완성된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LX의 기술로 더 많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율주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땅과 사람을 잇는 국토정보 플랫폼으로
누구나 자유롭고 모두가 풍요로운 국민생활 플랫폼을 완성합니다. 공사 소개를 하는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공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알 수 있겠죠. 그 전에는 저희가 대한지적공사라는 이름으로 지적 측량 위주로 업무를 했어요. 근데 2015년도에 대한지적공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뭐 자율주행이니 뭐 플랫폼이니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영상에서. 그런 것처럼 이게 지적 측량에서 업무 영역이 확대되면서 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이름으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대한지적공사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2015년도에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을 보시면 공사가 만약에 LH 같은 경우는 인력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희 공사도 약 5,000명 정도 인력이 되거든요. 이제 공공기관 중에서도 상당히 큰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많은 공공기관이 있지만 50명이 되는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공기관이 다양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공사는 약 5,000명 정도로 기관이 좀 큰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솔림 앞으로 가버렸네. 그리고 이제 연 매출액은 한 6,400억. 그다음에 다양한 목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자랑을 하자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오늘 목표가 NCS 자기주도 학습 설명회라고 했잖아요. 저희 공사가 NCS를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먼저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상도 타기도 했고 또 이제 제가 원래 지금 곡성구례 지사장을 하고 있지만 홍보처에서 근무를 하면서 한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거를 평가하는 게 없었어요. 일하기 좋은 기업 이런 평가는 있었지만 일하고 싶은 기업은 평가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걸 평가를 2016년도에 했습니다. 평가 기준은 현재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 그리고 직장 준비를 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우리 LX가 일하고 싶은 기업 1위를 차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때는 박수를 한번 쳐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하고 싶은 기업이니까 우리 LX가 자랑을 이쯤에서 하고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스마트 사회를 선도하는 국토정보 플랫폼. 앞서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봤지만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쉽게 설명을 하자면 기차역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광주에서 서울을 가려면 기차역을 거쳐야만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공공기관이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사업을 선도한다, 그러니까 기관을 선도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체가 있으면 공공기관으로서 그런 기업체들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차역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저희가 이제 새로운 방금 제가 그 플랫폼 역할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영 목표를 서비스 모델을 이렇게 56개, 그다음에 지적 구축을 56.6% 이런 목표를 세우고 기업들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목표를 이렇게 세워서 나아가게 가겠다라는 경영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주요 업무는 이렇게 이제 다양한 업무. 그러니까 우리 공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이제 6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6대 사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저희가 대한지적공사에서 했던 지적 측량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적 제조사 업무, 그다음에 해외 사업 그리고 교육 업무, 그다음에 연구 업무 다양한 6대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지적 측량 업무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방금 앞서서 여러분들의 인사를 들었던 그분이 저에게도 이제 문의를 하셨던 바가 있는데 지적 측량이라는 업무를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나요? 지적 측량? 혹시 지적 측량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냥 필지 다니고 땅을 측량하는. 맞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대한지적공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지적공사는 저도 입사하기 전에 지적공사가 어떤 곳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땅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만 아는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지적공사를 뭐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측량을 해야만 필요한 공공기관이었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땅을 뭐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50평 분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옆 소유자하고 분쟁이 있어. 이럴 때 내 땅 찾아주세요. 이럴 때나 필요했던 공공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아니면 알 필요가 없는 곳이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내 땅을 2필지 이상으로 측량할 때 분할 측량 아니면 옆집 소유자하고 땅 경계가 내 땅은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옆 사람이 내 땅을 좀 침범한 것 같아. 그럴 때 이제 경계 측량 아니면 내가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그러면 건물이 어떻게 내 땅 위에 지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현황 측량 이런 거를 이제 간단하게 지적 측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지적 측량 업무를 하고 있고 이게 너무 확대가 돼 있네, 그죠? 조금 전에 더블 클릭하고. 그래요? 이거 잠깐 조정해 줄 수 있나요? 조정해 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한 번 더 클릭하고. 그래요? 제가 뭘 손댔을까요? 아니 이거 터치라서. 그래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은 이제 지적체조사. 저희가 토지 대장이나 지적도 이걸 등재를 할 때 제일 처음에는 일제 시대에 이게 등재가 됐어요. 그러면 일제 시대라 하면 지금부터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때 처음에 등재를 할 때 일제가 토지 수탈 목적으로 이걸 등재를 했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려면 일단은 이게 면적이 얼마인지 이걸 알아야 세금을 걷어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때 등록된 종이를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종이는 그 온도에 따라서 마모가 많이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2019년도부터 30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와 같이 우리 공사가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년간 하고 있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은 저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바꿨던 방금 전에 여러분이 영상에서 봤었던 공간정보 사업. 이 사업을 지금 앞으로 저희가 주로 중점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공간정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플랫폼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정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사업. 이 해외 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제가 여러분께 일제시대에 토지 등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계적으로 개도국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토지는 있는데 등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토지 행정에 대한 그런 거를 수출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를 수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가 해외에 나가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제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LX가 그런 교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이번에 우리 16강 축구가 16강 진출을 해서 우리 자부심이 엄청 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이 엄청 자랑스럽지만 해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모르는 나라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이번에 월드컵을 하면서 새롭게 들은 나라 이름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외에서도 우리 코리아를 모르는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해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보다 LX를 아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해외 사업을 우리 LX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외 사업을 참여하려면 만약에 입사해서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사업. 이거는 저희가 공주에 이제 새롭게 교육원을 크게 만들어서 이제 인재 양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LX인들만 인재 양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적 측량이나 공간 정보 관련된 다른 중소기업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까지 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연구 사업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거는 저희가 스포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스포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일단 월드컵을 했으니까 축구가 가장 먼저 생각나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나는 건 제가 좋아하는 야구 생각나고 하잖아요.
저희는 이 사이클을 참여를 하고 있어요. 사이클 선수단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사이클 하면 LX 사이클 선수단이 금메달 같은 거, 전국체전이나 이런 데서 금메달 많이 따고 국가대표 소속으로 우리 LX 사이클 선수단이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국립발레단하고 MOU를 체결해서 발레 공연을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 시골에는 제가 이제 곡성굴에 지나다니고 있기 때문에 곡성이나 구례에는 발레 학원이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발레 교실도 운영을 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가장 관심 있는 건 여러분이 우리 LX에 입사하고 싶으니까 자, LX에 입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X는 인재 등용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러면 LX가 추구하는 인재는 어떤 걸까?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X의 인재상은 화합과 창조와 소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NCS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은 뭘까요? 그리고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LX의 인재상은 상생을 추구하는 화합, 변화에 도전하는 창조, 고객을 지향하는 소통이라고 LX 인재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NCS에서 이야기하는 인재는 창의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2번이나 이야기를 했죠. LX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이렇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LX에서 요구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재상은 뭘까요? 여기서 선물 하나 드릴게요. 자, NCS 주도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창의적인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LX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화합, 창조, 소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LX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재상은 뭘까요? 자, 손. 창조. 나는 아니다. 나는 창조가 아닌 것 같다. 손. 자, 일단 이야기했으니까 선물 하나 드릴게요. 이야기한 친구. 요즘 드라마 인기로 해서 연필이 상당히 인기더라고요. 연필이. 자, 나는 창조가 아닌 것 같다. 무조건 대답하면 선물이에요. 소통. 난 소통이 아닌 것 같다. 난 소통이 아닌 것 같다. 자, 공사 인재상은 화합, 창조, 소통이에요. 근데 한 친구가 창조 이야기했고 한 친구가 소통 이야기했어요. 창조가 아니고 소통도 아닌 것 같다. 자, 화합. 자, 창조 나왔고 소통 나왔고 화합 나왔습니다. 아닌 것 같다. 손. 제가 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창이. 자, 손. 셋. 그렇지. 셋 다지. 자, LX 인재상은 화합이고 창조고 소통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창의력을 키우라고 했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셋 중에서 하나만 중요하면 왜 셋을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질문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고 했지만 창의성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중요하면 LX 인재상은 셋을 이야기하지는 않았겠죠. 질문이 약간 모호하긴 했지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LX 인재 등용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게 LX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모든 기관이 NCS를 대부분 도입하고 있죠. NCS 도입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좀 확대를 했나요? 그건 아니죠. 제대로 보이죠? 자, 지금은 차별이 아닌 능력이 차이가 모든 공공기관의 인재를 등용하는 목적입니다. 자, 어떻게 차이가 있나? 예전에는 우리가 스펙을 위해서 무조건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스펙을 등재하기 위해서 모든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만 지금은 NCS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서 필요한 자격만 취득을 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랬죠. 이력서나 뭐 이런 이력서라고 하지 않죠. 지금은 역량개발 지원서 여기에 작성을 할 때
필요 없는 것도 다 작성을 했어요. 저는 뭐 유학을 갔다 왔고 뭐 자격은 이거 이게 있어요. 이렇게 다 작성을 했어요.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자격도 우리 공사에서 지금은 지금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저는 나왔으니까 LX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X에서 필요한 기준, LX에서 필요한 자격 이것만 작성을 하면 돼요. 만약에 이제 LX에서 필요한 기준인데 KBS 입사하는데 필요한 기준은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여기 모인 친구들이 몇 학년이죠? 학년이 다 다른가요? 학년이 다 다르면 지금부터 이제 예를 들면 목표를 정한다면 나는 LX가 목표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LX에 필요한 스펙을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냐하면 저희한테 역량 기반 지원서에 작성을 할 때 우리 공사에 필요하지 않는 건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보지가 않기 때문에 작성을 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작성을 해봤자 그거는 아예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스펙이 아닌 직무 능력과 역량 중심의 또 안 되네요. 열린 채용을 통해서 이게 안 되네. 역량 기반 지원서에 작성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스펙은 필요가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펙은 필요한 스펙만 작성 이게 안 되네.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LX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반 공공기관과 LX에 왜 LX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두고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지 왜 LX에 욕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작년 12월 기준 공공기관의 평균 보수입니다. 지금 평균 뭐 신입사원 평균 보수가 아니라 공공기관 평균 보수인데요. 평균 보수가 제가 알료를 보니까 6,975만 6천원이더라고요. 공공기관 평균 보수가. 이거는 뭐 신입사원부터 위에 직급까지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자, 그러면 LX는 어떨까요? 여기에 비해서 LX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 위일까 아래일까? 왜? 여러분들이 입사하고 싶으니까? 가고 싶은 기업이 오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큰 걸로 줘버려. 자, 그러면 저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더 위일지 아래일지 한번 볼까요? 자, 차이 많이 나죠. 그리고 신입사원 초봉이 4,400이에요. 22년 1사분기 기준으로 해서 신입사원 초봉이 4,400만 원 정도면 노력해서 한번 가볼만 하죠. 그죠? 제가 입사할 때는 이거 안 했어요. 훨씬 낮았어요. 물론 한참 전이기는 하지만. 자, 그러면 NCS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업 성격 검사가 20분 정도, 그 다음에 직업 능력 평가가 60분 정도. 자, NCS는 모든 기관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직업 성격 평가는 다 비슷하게 이루어지고요. 직업 능력 평가 과목이 조금 달라요. 저희도 이제 우리 공사도 국토정보직이 있고 기획경영직이 있지만 이 과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NCS 문제집이 뭐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이 능력을 기르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LX 관련된 문제를 풀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양한 책을 읽는 습관을 좀 들여라 이런 말씀을 조금 해드리고 싶고 우리 공사에 관련 시험 과목은 이런 거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우리 공사에 입사하고 싶으니까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학생이니까 고졸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가산점이겠죠. 가산점은 어떤 게 있냐? 자격 가산점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혹시 지금 다 보이시나요? 하면 자격 가산점 특별히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자격가산점에 대해서? 가격가산점. 자, 그러면 궁금한 거 없으니까 이거 다 알고 있죠? 자격가산점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저는 이걸 이야기하겠습니다. 경력가산점. 지금 저희가 학생들이 한 학기 저희 학교에 아니 공사에 와서 수업을 대신해서 받는 게 있어요. 그 있죠. 학생들이 와서 하는 거. 비학점으로. 네. 그게 지금 전남대학교는 저희하고 안 맺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걸 하면 3개월 이상 되면 이제 가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부터 그게 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런 것도 한번 노려보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선배님 중에서 지금 현재 입사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방학 때 한 달씩 하는 게 있거든요. 실습생이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3학년 때부터 하면 3학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한 3개월이 돼요. 4학년 여름방학까지 하면 그러면 또 가점이 되죠. 이런 가점 제도를 이용을 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웬만한 자격 가점은 다 갖추고 들어와요. 친구들이. 그래서 만약에 가점을 갖추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점은 이 자격 가점은 거의 다 갖추고 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가점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노려봐라.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IPP 그 제도를 거의 다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개월 정도까지는 거의 다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지금 최근에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는 해요. 많이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왜냐하면 이제 전북대 같은 경우는 그 지역 가점, 지역이 20%, 30%까지 지금 지역 인재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남대 학생들도 IPP 제도를 좀 이용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IPP가 지금 전남대는 아직 MOU 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교수님들한테 건의를 하셔서 전남대도 IPP 과정을 좀 이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재 채용을 지금 NCS 기반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공사도 마찬가지고 일반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다른 공공기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을 뽑아서 그냥 아무데나 빈 자리에 앉혔어요. 하지만 지금은 예를 들면 홍보 업무에 사람이 비었다라고 하면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은 100점이고 이 사람은 80점을 맞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홍보 업무에 적합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홍보 업무에 적합해요. 저는 80점짜리를 뽑아서 홍보 업무에 앉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재를 채용하는 기준이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사하고자 하는 기관을 딱 정한다면 그거를 위해서 달려라. 스펙도 그거를 위해서 준비를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드린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NCS 중심의 인재 채용은 어떻게 하나. 방금 제가 앞에서 역량기반 지원서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스펙을 나열하는 입사 지원서에서 직무 관련 사항만 적는 역량 기반 지원서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앞에 직업 능력하고 직무 지식 검사 20% 대 80%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역량 면접이 있습니다. 제가 입사할 때는 필기 시험이 거의 100%를 차지해 95% 정도를 차지했고 면접은 거의 형식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필기가 60, 면접이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면접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또 NCS에서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면 전용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채용 공고는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공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예전에는 그냥 사무직 몇 명, 기술직 몇 명 이렇게만 공시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직무 설명서가 있어요. 자, 국토정보직을 뽑는다라고 하면 자, 지정 측량직으로 너가 입사를 하면 이런 업무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세부 직무는 이거고 이 업무는 너가 이런 일을 할 거야. 왜냐하면 자, 내가 일단 합격을 했어요. 근데 나하고 적성이 안 맞아. 그래서
퇴사를 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직무를 하겠다라는 세세한 직무가 써집니다. 기재가 돼요. 그리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인턴십을 하죠. 인턴십 후에 최저 합격을 하는데 예전하고 다른 채용 공고가 세세하게 하는 업무가 기재되어 있다는 거.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이렇게 좀 이런 지식을 요구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필요한 스펙을 쌓아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이런 직무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니 이거에 관계된 스펙을 쌓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학교 교육이나 직업 교육,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필요한 것만 스펙을 쌓아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스카이가 다 합격을 했어 이런 게 필요하는데 지금은 사진도 나는 옷을 쟤네 예뻐서 뽑았을 거야. 나는 뚱뚱해서 안 뽑혔어. 막 이런 이야기도 예전에는 막 있었어요. 지금 뭐 사진도 안 붙이고 학교도 안 붙이고 내가 학점이 뭐 4.2야. 그래서 뽑혔어. 이것도 필요 없어요. 학점도 필요 없으니까. 자격만 있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 다 필요 없죠. 자격도 우리 공사하고 관련된 자격만 그리고 가점이 있는 자격만. 아무리 내가 영어 무슨 뭐지? 가르칠 수 있는 자격? 이거 필요해도 여기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국토정보직은 영어도 필요가 없잖아요. 영어 시험도 안 보고 영어 토익이 몇 점이다? 이것도 기재가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다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경험이나 경력 사항도 우리 공사하고 관련된 사항만 다른 거는 다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서서 면접이 저 때는 거의 참고사항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면접이 한 40%를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면접을 할 때 뭘 가지고 질문할까요? 일반적인 사항으로 질문할 수는 없잖아요. 자, 면접관이 여러 명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첫 질문은 이걸 가지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면접을 해보면 자기소개서에 너무 좀 잘 보이고 싶어. 그래서 가짜로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짓말로. 나는 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했어요. 가짜로 질문을 작성을 하거든요. 우리 대학 갈 때 자기소개서 가짜로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뭐 다 다르게 질문을 해야 되니까 면접관들도 질문을 준비해서 가지만 그 몇백 명을 다 다르게 질문을 준비해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일단은 내가 이제 미화를 엄청 해가지고 자기소개를 써봤어요.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한다? 그러면 내가 자기소개서를 가짜로 썼으니까 내가 뭘 썼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요. 그러면 답변을 듣고 내가 또 다른 질문을 해요. 그 답변을 듣고. 그러면 그 한 번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답을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답을 듣고 또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막혀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답은 진실된 답이에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절대 가짜로 쓰지 마라라는 피드백을 여러분께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서 그 이야기를 했었죠. 아니 여기구나. 경험 및 경력사, 공사에 관련된 걸 쌓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하고 관련된 이걸 쌓으면 자기소개서에 공사와 관련된 자기소개서를 쓸 게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도 하게 되고 답변도 공사에 관련된 답변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공사에서 대학생 서포터즈를 뽑아요. 홍보처에서. 그럼 그런 걸 하게 되면 그거와 관련된 자기소개서를 쓸 게 너무 많겠죠. 그렇게 하면 질문도 그게 나오고 답변도 자연스럽게 그런 게 나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기소개서 쓸 게 많고 답도 많고 원하는 답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게 단순히 뭐 토익 점수를 많이 맞고 저는 그게 다 스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친구들이 착각하는 게 영어 시험을 안 보는 거에 대해서 영어 공부를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영어 시험 안 보는 공공기관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영어를 요즘 친구들은 영어는 기본을 할 거야 라는 기준 하에 영어 시험을 안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영어가 필요 없어라는 기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친구들은 영어 기본은 하잖아요. 이거 판단하에 영어 시험을 안 보는 거예요. 아, LX는 영어를 필요 없는 기관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친구들 영어 기본 하잖아요. 바디랭귀지가 됐든 해외여행 갈 수 있을 정도의 영어는 하잖아요. 그죠? LX가 영어를 무시해서 영어가 필요 없어서 영어는 안 하는 그런 기관이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영어를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영어 시험을 안 보는 겁니다. 그렇게 영어 시험 안 보는 걸 그렇게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하고요. 자, 블라인드에 대해서는 앞서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인적사항, 사진, 그다음에 최소한의 이름, 주소, 연락처만 기재를 하고 출신 학교나 전공, 왜냐하면 출신 학교를 적으면 어디 지역 사람인지 아니까 안 적고 자격은 직무와 관련된 것만, 관련 없는 건 찍을 필요가 없고요. 경력도 직무와 관련된 것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준비는 또 틀렸나요? 준비는 어떻게? 공고문에서 직무 설명 자료 참고. 자, 남다른 자소서,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자소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사의 직무 설명서에 이런 업무를 합니다라는 걸 보고 그걸 준비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스펙도 그걸 보고 준비를 해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걸 준비하면 자소서에도 그거와 관계된 자소서를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준비하면 되고 면접도 결국 내가 쌓은 스펙으로 자소서를 쓰기 때문에 면접도 그거와 관련된 면접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그 LX TV가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거기에 보면 자, 어떻게 공부했는지 40살이 넘으신 분도 합격하신 분이 계세요. 저희는 합격 조건이 저희 퇴직이 만 60세거든요. 만 60세만 안 되면 시험 볼 자격이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40세 넘으신 분, 그다음에 결혼하고 아이가 뭐 유치원 다니는데 합격하신 분, 뭐 다양한 분들의 합격 수기가 있어요.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앞서서 그 시험 과목에 보면 통계가 있어요. 통계요. 여러분 학교에서 통계는 안 배우시죠? 근데 원래 제가 홍보처에 있을 때 통계학을 처음으로 그 시험 과목에 접목을 했어요. 근데 그 지적학과, 그러니까 목대 지적학과나 이렇게 지적학과에서 항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 수학에 관계된 그런 데서나 통계학을 배우지 지적학과에서 통계학을 가르치지 않는데 왜 갑자기 LX에서 통계학을 시험 과목으로 접목을 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지적공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우리가 공간정보의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통계가 필요한데 그러면 통계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라고 이제 사장님께서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뽑는 학생들이 인재들이 통계를 몰라. 그럼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통계를 알아야 되겠다. 그런데 학교에서 통계를 안 배워. 그럼 이 친구들이 통계에 대한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통계학을 저희가 유튜브에 보면 통계학을 풀이를 잘 해주셨어요. 사장님께서.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200문제의 통계 문제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100문제는 과제 풀이가 다 돼 있고 100문제는 그냥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풀면, 왜냐하면 기본적인 통계 그것만 풀면 시험 문제는 문제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통계에 관해서는 특별히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통계 유튜브를 보시면 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통계는 크게 예전에 처음에 통계가 시험 과목으로 됐을 때는 거기에서 발악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통계로 발악 많은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에 대해서 내가 안 배우니까 너무 어렵다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NC에서 하면서 창의적인 걸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선물을 좀 챙겨가서 선물을 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정답 아는 친구 손 들면 제가 선물 주죠. 아, 네, 손 들었습니다. 자, 네, 손 들었습니다. 됐어? 네. 이게 구글에서 어디? 몇 번이에요? 3번인데요. 응? 3번. 3번 뭐예요? 연상할 수 없는 것은 자 그럼 1번 뉴욕의 별칭이 뭐예요? 자 1번 3번이 일단 땡이고 땡인데 손 들었으니까 선물 안 주고 자 일단 미국 뉴욕의 별칭이 뭐예요? 뉴욕 별칭 빅애플 맞죠? 빅애플 그죠? 불량품만 존재하는 시장. 우리 저거 중고차 시장 할 때 저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중고차 시장 할 때. 그렇지. 레몬 누가 이야기했어? 누가 레몬 방금 이야기했는데? 레몬 누가 이야기했는데 레몬 이야기한 친구. 선물 하나 줘야지. 3번은 4번은 지역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 뭘로 표현해요? 과일? 과일? 다 과일. 이때 고기가 다 과일이죠. 지역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 그럼 3번은? 4번 오렌지? 나 오렌지. 그렇지. 4번 오렌지. 그러니까 통해서 정답은 1번 아니야? 어? 그래서 통해서 정답은? 1번. 1번? 오렌지. 4번 오렌지. 1번은 아까 빅애플이니까 사과고. 사과, 레몬, 오렌지. 통해서 정답은? 1번. 체리. 1번 체리? 1번은 애플이라고 했지. 아니. 그러니까 정답이 1번. 어? 전체 정답을. 전체 정답은 1번 아니야? 땡. 4번 오렌지. 4번 오렌지. 4번 오렌지. 누구야? 오, 정답. 선물 하나 주세요. 체리는 뭐야? 체리는 그거잖아. 혜택만 빼먹고. 쏙 빼먹는 거야. 체리피커. 다음. 자, 선물 이거 4개 있어야 되는데, 선물 딱 5개네요. 자, 맨홀 뚜껑은 왜 둥글까요? 이거 남학생들이 많이 맞출 것 같은데. 자, 맨홀 뚜껑은 왜 둥글까요? 뚜껑이 안 떨어지. 어디로 안 떨어져? 그 아래에 왜? 동그라면은 어느 방향으로 해도 안 떨어져. 그렇지. 하얗게 먹지. 맞죠? 선물 주세요. 자, 2번. 자, 1조까지 세는데 시간 얼마나 걸릴까? 1조까지 세는데. 0조. 이게 구글 면접 시험에 나왔거든요. 1조.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죠. 1조까지 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창의력 문제라고 했잖아요. 창의력 문제. 별로 안 걸릴 것 같아. 응? 1십 땡! 창의력 문제라고 했어. 창의력. 검은 마스크. 네. 1조까지 세는 얼마나 걸려? 창의력. 1초요. 그냥 1조 이렇게. 그렇지. 창의력 문제라고 했으니까. 내가 0부터 1조까지 세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1조 하면 되잖아. 1초는 안 걸리지. 그죠? 자, 2차원 평면에서 다른 선상에 놓인 3개의 점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얼마나 많은 선을 그을 수 있을까? 문제야? 응? 문제야? 그렇지. 뭐한데? 제가 어떤 점을 지나야 된다. 뭐 직선이다.
대각선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무한대로 고를 수 있죠. 그죠? 창의력 문제라고 했잖아요. 아니 둘 다 얘기. 아니 선물 줬으면 또 다른 안 받은 친구도 해서 아니 이거는 다른 친구 줘야지. 재미로 몇 문제를 풀어봤어요. 뭐 창의력 문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소한데 재미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학년이 겹쳐져 있다고 하니까 광범위하게 편하게 그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있나요? 4학년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문제에도 나왔지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한대라고 생각해요. 이게 볼륨이 너무 큰데? 볼륨을 좀 줄여줄 수 있나요? 네, 너무 작은데?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저는 무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표를 빨리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가장 꿈꾸고 있는 게 기업체,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공기업이나 기업체나 사원증을 걸고 테이크아웃 잔을 들고 뭐 사업 주변을 걷는 거, 이게 가장 뭐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꿈을 향해서 윷놀이를 그러니까 윷을 가지고 던지면 우리가 잘못 던지면 백도로 한 걸음 뒤로 가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손에 들고 있는 주사위를 던지면 하나 아니면 6은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주사위를 들고만 있지 말고 그냥 앞으로 던져주세요. 그러면 무조건 앞으로 전진하는 거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라고 망설이지 말고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 같은 시절을 보낸 선배로서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저의 후배로 몇 년 후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선물 안 받았는데 이거 받고 싶은 친구 있나요? 도움이 잘 되셨어요? 네. 저는 도움이 잘 됐는지.